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형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형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하나기술입니다. 하나기술은 2003년 설립돼서 202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2차 전지 공정 장비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2차 전지 장비 분야뿐만 아니라 재생 배터리 장비 사업, 디스플레이 가공 장비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고객사로는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을 확보하고 있고 해외 고객사로는 일본의 무라타, 태국의 GPSC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조립공정, 화성공정, 팩조립공정, 방비 및 검사 장비를 제작 납품하는 등 국내 유일의 2차 전지 풀라인 장비 제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1,130억 원, 영업 손실 49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 순손실은 2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28.3%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10% 증가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90.6% 감소하면서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유럽과 북미 등 글로벌 고객사의 증가로 매출액은 늘었으나 원재료의 상승,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장비 납품 비용의 증가, 고정비의 증가 등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하나기술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또 전해왔는데요.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의 체결입니다. 회사가 수주 계약을 체결하게 된 셈인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원통형 2차 전지 화성 공장의 턴키 추가 공급 계약 체결입니다. 계약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 계약 금액은요. 회사의 최근 매출액 대비 25.6%에 해당되는 289억 원입니다. 289억 원의 확정 계약 금액을 체결한 것인데 계약 상대방은 브리티시 볼트 영국의 이 2차 전지 제조회사인데 이 회사와 좀 체결한 겁니다. 주요 사업은 2차 전지의 제조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2년도 5월 25일부터 2023년도 11월 6일까지 납품하는 조건입니다. 계약 수주일자 5월 25일이고요. 투자 판단 참고할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계약 금액은 2022년도 5월 25일 기준에 외국환 중개소 고시 환율을 좀 적용한 금액이다. 최근 매출액은 2021년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이고 상기 계약 기간의 종료일은 발주서에 명시된 계약의 종료일이기 때문에 납품 그리고 검수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기술 영국 브리티시 볼트와 추가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해외 고객사의 수주가 증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오른 모습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4월 6일 날, 4월 7일이었죠. 회사 주요사항 보고서 유형자산 양수결제 공시 통해서 공시메이트에서도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린 바가 있었고요. 네네. 이후에 4월 21일에도 회사는 단일 판매 공급계약 체결 소식을 좀 전해왔고 5월 2일에도 변경된 내용이 있었는데 우선 좀 차근차근 한번 더 히스토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최근 거니까요. 먼저 4월 6일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유형자산의 양수 결정을 했는데 형태가 있는 자산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냐? 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것인데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소재에 있는 495억 자기 자본의 26.1%에 해당되는 495억 원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겁니다. 양수 목적은 2차 전지의 생산시설 증설을 위해서 토지를 인수했고요. 건물을 매입한 겁니다. 양수의 영향은 2차 전지의 공장 증설로 안정적인 장비의 제작 기반을 확보했고 고객사 조립, 화성 공정 수주 등으로 회사의 수주 및 매출이 증대될 수 있다. 양수 기준일은 6월 2일 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달 이제 초인데 네. 양수하고 난 이후에 2차 전지 공정 증설 위한 장비 제작 기반을 확보하고 즉 장비를 제조하기 위한 이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고객사의 조립 그리고 화성 공장의 수주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기 위해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했다는 점. 그런데 수주량이 좀 지속적으로 좀 늘고 있다는 겁니다. 4월 21일자 공시 볼게요. 회사 단일 판매 공급 계약 또 하나의 이 수주 계약 공시를 체결했는데 원통형 2차 전지 화성 공정 턴키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회사 매출액의 80.3%에 해당되는 907억 원입니다. 역시 브리티시 볼트인데요. 2022년도 4월 21일부터 2024년도 10월 18일. 지금 이거는 2024년도 10월 18일이었고 최근 공시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11월. 이거는 납기가 좀 더 빠르네요. 지금 280억 원 그리고 908억 원이죠. 907억 원에 이 화성공정의 턴키 공급 계약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좀 수주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선제적 대응 관점에서 유형자산 취득 공시 이후에 회사가 어떻게 캐파가 증설되고 어떤 요인에서 설비 투자나 자산의 취득 행위가 좀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이 중요 키포인트라고 좀 언급을 드렸는데, 회사는 이미 확보된 수조를 기반으로 해서 점진적인 어떤 이 공정 수주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셈이죠. 6월 2일부터니까 좀 본격적인 수주는 2분기 그리고 3분기부터 이 수주량은 좀 더 크게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분기와 3분기에 본격적인 수주량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이어서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자 폭도 줄여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대표님, 그럼 올해 전반적인 실적 예상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네, 지금 오늘 1분기 실적 최근 거를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회사 연결 포괄 손익 계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분기 누적 매출액이 146억이었는데 회사 최근 1분기 매출액은 218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은요, 여기죠. 지금 5천만 원의 영업 손실을 좀 기록했는데 지난 전년 동기 대비가 17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에 비해서는 이 영업 손실 폭을 좀 크게 감소시켰고요. 그리고 당기 순손실은 지난 1분기 5억 9,400만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8억 9,800만 원의 당기 순이익을 좀 기록했어요. 당기 순이익이 증가된다고 해서 회사의 성장성이 좋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손익의 요건에 따라서 영업손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즉 장사를 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고 많은 이익이 증가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지난 1분기 대비해서 손실폭은 줄였지만 그래도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매출액은 146억에서 218억까지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겁니까? 지금 누적적으로 보면 매출원가도 사실상 적정합니다. 지난 1분기에는 매출액이 146억에 원가 141억 원을 빼면 사실은 매출 총액이 남는 게 없어요. 4억 9천만 원 남았는데 지금은 매출 총액이 54억 원 정도가 남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선제적으로 선투입됐던 투자 비용들이 모두 비용화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납품 실적이 증가되면 될수록 수익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장비 투자 회사는요 선제적으로 먼저 비용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지속해서 연구 개발비 관점에서의 투자가 선행되다 보면 비용화가 되기 때문에 손익의 감소 요인이 되고요. 이후에 투자 이후에 본격적인 양산을 통해서 판매가 된다면 판가에 대한 어떤 이익률이 반영이 되면서 영업손익률이 크게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데, 하나기술은 2022년도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5천만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2022년도에는 영업 손익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어떤 배경의 성장판을 좀 마련했다라고 좀 봐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좀 판단해 보면 지금 495억 원의 이 투자를 단행하면서 공장 증설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2022년도, 2023년도 수주량이 아까 보니까 2023년도 연말 3분기까지 그리고 2024년도 상반기까지 모두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전체 금액은 뭐 거의 뭐 천억대에 좀 육박하고 있는데 이게 일회성 수주가 아니라는 점에서 수익 개선 효과는 2022년도 2분기에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하나기술 2022년도에는 손익 확대 배경의 성장판이 마련돼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총 10억 원의 기술료를 지원받는 국책과제의 주간 연구개발기관으로도 선정이 됐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번 저희도 이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린 바 있었어요. 이게 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관련된 국책 사업단에 이제 하나기술도 포함이 된 건데, 네네. 지금 하나기술이 테크 브릿지라는 이 활용 상용화 기술을 개발을 통해서 본격적인 차세대 어떤 성장 동력이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어떤 포부를 좀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이 추진하는 이 사업이 전고체 리튬 2차 전지용 고이온 전도의 황화물 고체 전해질 소재 C2화 기술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전고체 소재를 개발하는 겁니다. 전고체 소재를 뭐 10억 기술 받아가지고 뭐 10억 지원받아서 이걸 양산할 수 있느냐? 자, 이 관점은 아니지만 하나기술이 현재 갖고 있는 이 추진하는 이 사업적인 배경에서 사업의 고도화 관점 또는 차세대 소재의 어떤 이 선행 관점에서 저는 그래도 메리트가 좀 있는 사업 부분에 참여가 아니었나 좀 판단해 봅니다. 최근에 이 회사가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투자 부분은 한 가지 소재 부분 또는 장비 부분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 사업의 공정도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여력들이 아직은 충분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본격적으로 도래된 전기차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시중에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거의 시중에 돌아다니는 차량 뭐 7대3 정도가 전기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많게는 한 10대 1? 뭐 저는 한 10대 중에 한 대꼴 정도를 전기차로 좀 보는데, 아직은 전기차의 어떤 이 물량이 그렇게 많이 유통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미 시작됐던 이 사업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부분을 좀 넘어서는 차세대 어떤 기술 고도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그래도 메리트가 있는 사업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럼 끝으로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기술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4월 8일 날 방송을 좀 했었는데, 당시 제가 이 설정했던 이 타점이 51,000원에서 58,000원, 51,000원에서 58,000원 구간, 바로 요 구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이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도래됐을 때 매수한다면, 자, 그래서 도래가 됐습니다. 매수를 했다면 지금 구간 수익권으로 다시 이 변형이 됐다는 거죠. 타점 설정을 좀 잘 해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기술 최근에 주가의 어떤 하락폭을 좀 가져가는 원인은 회사의 어떤 모멘텀의 훼손 관점은 아니라 증시 변동성에 따른 어떤 지수의 조정 요인이 좀 크지 않겠는가 좀 판단해 봅니다. 2022년도 연간 3천억 수준의 회사의 매출 캐파가 이 설비 투자 이후에 사실상 이 7천억 원 수준의 어떤 이 캐파가 이제 2배로 좀 늘어나는 이 공정도를 감안했을 때 2023년도에는 확연한 매출 증가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판단해 봅니다. 하나기술 올해 예상 매출에 2,300억 원 정도 좀 달성하지 않겠는가 좀 시장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영업이익은 225억을 좀 제시한 바가 있었거든요. 1분기에는 비록 5천만 원의 영업 손실을 좀 기록했지만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가셔야된다는 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타점은 51,000원부터 58,000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단기 타점에서도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에요. 58,000원. 자, 58,000원에서 지금 현 구간까지 보겠습니다. 58,000원에서 59,000원, 58,000원에서 59,000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면서 2분기 턴어라운드에 주목할 것이라는 이 투자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기술 매수하기 좋은 구간 58,000원에서 59,0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58,000원 아래로 이제 떨어진다면 51,000원에서 58,000원까지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주가 하락은 증시 변동성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모멘텀의 훼손 관점은 아니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기업 하나기술 알아봤고요.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는 2001년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에 대한 지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지주 회사로 2001년 9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회사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과 뉴욕 증권거래소에 각각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신한금융계열사에 대한 지배 경영 관리, 종속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영위하고 사업 부문은 은행업, 신용카드업, 금융투자업, 생명보험업, 자산운용업, 여신전문업, 저축은행업 등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45조 7,300억 원, 영업이익은 5조 9,520억 원, 당기순이익은 4조 1,12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6.7%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0.7%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7.6%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주요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미확정 공시가 있었는데 이 공시 보기 전에 4월 26일자 먼저 선행되는 공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입니다. 4월 26일자 헤럴드 경제에서 좀 발표한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 한국거래소가 이 내용 사실입니까? 라고 좀 물어봤어요. 신한지주 자사주 추가 매입 관련된 기사가 있었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6일 헤럴드 경제에서 당사의 자사주 추가 매입 검토와 관련한 이 기사가 보도된 바가 있었다.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자본 정책을 검토하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현재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다. 지금 4월 26일자 헤럴드 경제에서 신한지주가 자사주를 좀 추가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라는 이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네네. 자,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자사주 추가 취득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회사는 미확정이죠. 우리 자사주 취득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월 26일이니까 재공시일이 5월 25일 바로 어제였는데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해서 해명 미확정. 재공시는 뭐냐면요. 최초의 조회공시에서 미확정으로 공시가 돼요. 최초의 미확정으로 공시가 되고 나서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아무런 이슈가 좀 없으면 네. 재공시를 통해서 현재까지 바뀐 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떤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자, 그래서 공시 좀 보도록 할 텐데 회사는 4월 26일 헤럴드 경제에서 보도한 자사주 추가 매입 검토에 관련된 기사에 대해서 재공시다. 역시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자본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개월 이내가 아닙니다. 결정된 시점 또는 3개월 이내에 재공시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신한지주에서 지금 자사주를 취득할 것도 아닌데 괜히 주가에 좀 검토하기 좋으라고 미확정 공시를 했을 리는 좀 만무하다는 겁니다. 지금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은 맞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자사주를 어느 시점에 취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또는 주주 환원 정책을 또 어떤 용도로 좀 가져갈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예상하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한 이 내용 안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내용들이 예상되는 공시가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신한지주의 자사주 추가 매입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이 확인해 보니까 좀 꽤나 구체적이더라고요, 내용이. 대표님께서는 그럼 추가 매입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금융주 사실상 이 증권 호황기였던 2020년도부터 2021년도 상반기, 많게는 이제 3분기까지 호황기라고 우리가 좀 판단해 본다면, 네네. 지금은 사실 이 고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서 사실은 1분기에 막대한 수익이 좀 제고가 됐었어요. 지금 소위 물 들어온 이 장이 아니라 금융주 입장에서는 지금 낙폭 과대장에서는 사실상 이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런 관점에서 수혜가 아니라 금리 인상 기조까지 유지가 되면서 수익성 제고 관점에서 크게 수익이 좀 제고되고 주가도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이 구간에서 주주 환원 정책을 이 신한지주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펼쳐왔습니다. 사상 이 지금 4대 금융 지주사 중에 먼저 이 분기 배당을 좀 결정한 바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 좀 미확정 보도를 통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자사주 취득까지 좀 검토하고 있는 이 주주 가치 제고 차원에서의 이 회사의 어떤 방안들은 충분히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자 공시를 좀 보면 지금 기업 설명회까지 좀 이 개최를 좀 했는데 네. 2022년도 1분기 경영 실적에 대한 영업 현황 등에 대해서 지금 하나금융투자 주간에 금융 코퍼레이터 데이에 참가해서 그룹 간의 어떤 이 IR 회사 투자 홍보를 하겠다라는 이 공시가 좀 있었던 만큼 적극적인 지금 회사의 어떤 행보, 이 분기 배당도 확대하고요, 자사주도 취득하고 기업 설명회 등을 공격적으로 해서 좀 주가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그럼 최근 이 금융 지주의 배당 정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배당을 준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꽤나 매력적인 요소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공시를 보면 4월 22일자 회사 현금 현물 배당 결정을 통해서 이미 분기 배당을 결정을 했습니다. 한 주당 배당금을 보통 주식과 이 종류 주식에 400원씩을 좀 배정을 했는데 배당금 전체 총액이 2,132억 원입니다. 시가 배당률이 한 1%니까 지금 분기 단위로 이 배당을 준다는 것은 사실은 이 보유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짭짤한 일종의 그렇죠. 이 보너스인 셈인데 사실 이제 실적 기조까지 매우 지금 크게 좀 증가되고 있는 실적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잠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회사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정도를 지금 보면 지금 자 이게 억 단위니까 자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00만 원이니까 지금 1조 9,005억 원의 총회 매출액이었는데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부분이랑 이 금융재무제표라서 이게 좀 보기가 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이 부분은 지금 따로 좀 정리된 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1분기 순이익 자체가 지금 1조 4,004억 원의 분기 순이익을 좀 기록했습니다. 아마 이게 최근 들어서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하게 된 건데 2020년도에 사실상 이 저금리 기조를 좀 유지했던 이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저금리 기조가 약 2년간 좀 지속되어 오면서 사실상 이 금융지주사들의 어떤 손익 구조가 좀 크게 악화가 된 바가 있었는데 소위 지금 최근에 기준금리가 좀 크게 인상되고 있고 중금리 기준도 크게 인상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수익성이 좀 크게 제고된다는 것이죠. 분기 배당을 확대한 것은 사실은 일종의 좀 보너스인 셈인데 오히려 실적 상승에 따른 주가 가치 반등도 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주가도 좀 급등하고 분기 배당도 확대해 나가는 어떤 정책들은 사실상 지금 낙폭 과대장에서 이 금융주 이외에는 뭐 살 주식이 없다라고 좀 이 판단되는 상황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대표님께서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금융 지주사들이 이제 올 1분기에 좋은 실적을 도출을 했잖아요. 그럼 2분기에도 호실적 기조를 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금통위에서도 0.25%의 기준금리를 좀 이상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0.25%가 올라갔다는 것은 사실상 이 0.25%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중은행에서는 거의 1%에서 많게는 2%대 금리 인상인데 지금 사실상 신용대출 규모가 저도 지금 신용대출을 쓰고 있지만 2020년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한 2.2%대 후반까지 제가 받았던 기억이 나요. 2%대 후반에서 3%대 초반으로 좀 기억을 하는데 지금 거의 5%대입니다. 제가 신용 1등급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대를 쓴다는 것은 사실상 이게 2금융권을 좀 넘어가면 6%에서 7%대까지 어떤 이 금리, 중금리 이상에서는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치인데 사실상 이런 기조가 금융권에서는 수익으로 좀 반영된다는 점에서는 2분기의 수익성은 또 크게 확대되지 않을까. 2020년도, 2021년도의 부동산 폭등에 따라서 사실상 많은 이 대다수의 부분들이 어떤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이 좀 더 가시화되는 어떤 부분에서 이 금융권의 어떤 수익성 개선은 2분기 또는 3분기까지도 기조는 충분히 좀 유지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금융 지주사들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도 수익성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이제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근데 신한지주 지금 차트 좀 보면 지금 42,350원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 대비해서는 주가의 어떤 이 증시 유동성장에서 크게 좀 주가 좀 하락한 것이 좀 보여지죠. 지금 2020년도 3월 기점이 한 요구 구간이었으니까 21,000원에서 28,000원 구간.
차 최저점의 구간까지 좀 내려왔던 구간이 43,000원. 작년 지주사 부분이었으니까 5월까지 실적 기인 효과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 사실상 지금 이 금융주 수혜 관점을 우리가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 구간이 사실상 이 크게 주가 좀 올랐다라고 좀 보기에는 애매한 광경이 아닌가. 제가 사실상 저희 오픈방에서도 이런 말씀 좀 드린 바가 있었죠. 기업공시연구소 오픈방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주가 급락장에서 어떤 주식을 좀 사야 됩니까? 라고 좀 많은 질문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마다 제가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급락장 조정장에서는 금융주, 보험업 관련된 보험주들이 사실상 이 수익성 제고 관점에서 이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죠. 네네. 당연히 사실 뭐 뺄래야 뺄 수 없는 상황인데 저는 첫 번째가 배당주, 배당 성향이 높은 성장성을 겸비한 종목들이 낙폭 과대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당 요건에서는 이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면 배당 여부는 뭐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봤는데 오히려 금융주 관점에서는 최근에 분기 배당들이 좀 더 확대되고 있고 자사주 취득행위들이 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주주가치 제고도 빠르게 좀 진행할 수 있는 측면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좀 접어들었던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39,000원, 39,000원에서 41,000원 구간, 39,000원에서 41,000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기를 좀 제시해드리고 지금 구간도 사실상 매수하기 좀 괜찮은 구간은 맞는데 지금 하회 구간으로 좀 보여지는 추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자 39,000원에서 41,000원 구간 포트 비중 5% 분할 매수기를 좀 제시해드리고 39,000원이 이탈된다면 38,000원에서 39,000원 구간은 포트 비중 10%의 추가 분할 매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신한지주 매수하기 좋은 구간 39,000원에서 41,0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39,000원이 이탈된다면 38,000원에서 39,000원까지 포트 비중 10%의 추가 매수 의견도 주셨습니다. 일단 분기 배당이 확대되기 때문에 주주 가치 재고도 예상된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멜파스입니다. 멜파스는 2000년 설립돼서 200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터치스크린 모듈 및 터치키 모듈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2007년 중국 기업인 연창전지과기유한공사로 최대 주주가 변경된 이후에 지난해 빙수 전문점인 밀탑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됐으나 반대 매매로 인해서 현재 최대 주주는 지분 2.2%를 보유한 한성에이스입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240억 원, 영업이익 9억 8천만 원, 당기순손실은 13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52%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2% 감소했으며 당기순손실은 12%의 손실이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업황의 악화와 판매량의 감소로 매출액과 손익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자, 이 회사 좀 냉정하게 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네. 자, 지금 이 공시창들을 좀 보면, 자, 공시창을 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만 보더라도 소송 등의 제기 신청, 소송 등의 판결 결정, 기타 경영사항의 가처분 의의,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주총 소집 허가 신청 사실 확인, 횡령 배임의 혐의 발생. 자, 회사는 지속적인 경영권 분쟁, 최근에는 횡령 배임의 혐의까지 발생이 되면서 자, 어제 공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횡령 배임 혐의의 발생입니다. 사고 발생 내용 보도록 할게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이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주식회사 멜파스 회사가 고소를 한 겁니다. 강모 씨, 박모 씨, 윤모 씨라고 좀 구분이 되는데 멜파스의 임시 대표이사인 강모 씨, 멜파스의 부사장인 박모 씨, 그리고 프롬베이 자 TN 땡땡땡 글로벌 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 불리는 윤모 씨. 지금 15억 원의 회사 자기 자본의 4.1%에 해당되는 15억 원의 발생 금액으로 횡령 배임 사실적 공시를 했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진행되는 재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타 투자 판단 사항에 대해서는 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2022년도 4월 13일 유상증자 납입금 99억 원은 제외를 했다. 상기 사고 발생일자 확인일자 고소인이 대리인의 고소장을 제출한 일자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회사가 전 대표이사를 고소했고요. 전 부사장을 업무상 횡령 배임죄로 좀 고소를 좀 한 것인데, 자 이렇게 보면 지금 15억 원 회사의 이 횡령으로 인한 주권 거래 정지 사항인 자기자본 5%를 초과하진 않습니다. 네. 5% 미만이고요. 금액도 지금 20억 원을 초과하진 않기 때문에 15억 원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주권 거래 정지 사항이 좀 될 것인가? 회사의 임원으로 인해서 제기된 횡령 배임의 사실은 주권 거래 정지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공식 규정상 그런 것인데 아마 회사 측에서 의도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런 공식 규정을 정말 숙지를 해서 주권 거래 정지 사항을 예측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사실로 하여금 어떤 이 이슈를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자, 전자인지 후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회사는 어찌됐든 전 대표이사, 전 임원으로 야기된 15억 원의 횡령 사실로 인한 고소로 인해서 일단 주권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회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권 매매 거래 정지입니다. 멜파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좀 발생됐는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의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을 거래 정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본부가 기타 시장 안내를 발표했습니다. 기타 시장 안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금일 횡령 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횡령 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돼서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의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려드린다. 두 번째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2년도 5월 25일에 발생한 이 횡령으로 인해서 2022년도 6월 17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2022년도 6월 17일까지 상장 폐지 실질심사 여부에 대해서 해당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멜파스 임원의 횡령 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요. 요즘 부쩍 이렇게 시장에서 횡령 배임 소식이 좀 자주 들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대표님, 그럼 일단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 6월 12일 날, 6월 17일 날로 이게 픽스가 좀 됐어요. 6월 네네. 17일까지 회사가 뭔가 이의 신청서를 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6월 17일까지 이에 대해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횡령의 어떤 이 규모, 그다음에 이 소장의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투자자 보호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의 대상으로 선정해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를 결정할 것인지 또는 개선 기간을 부여할 것인지 상장 유지 결정할 것인지 세 가지 여부를 좀 결정하게 될 텐데, 일단 형식적 사유에는 좀 해당이 됐기 때문에 횡령 배임으로 인해서 지금 실질 사유에는 좀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닌가. 6월 17일 날 기업심사위원회 어떤 규칙가 좀 주목되는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횡령 금액이 작기 때문에 이 부분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5억 원의 횡령이 사실상 이게 실질적인 횡령 금액이 맞는지 또는 이보다 더 큰 금액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이를 증명해 줄 것이기 때문이죠.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회사, 현재 이 전 경영진과 현 경영진 간의 경영권 분쟁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밀탑의 어떤 이 최대주 지배권을 이 상실했던 강 전 대표이사가 지금 사실상 10억 원의 횡령이다라고 이제 회사 측은 좀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건 이제 회사 측의 주장일 뿐이기 때문에 네. 상대 측의 어떤 횡령 여부를 지금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제가 이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소장도 보지 못했고 아무 내용을 보지 못했지만 지금 사실상 고소로 인해서 횡령 배임에 따른 고소로 인해서 주권 거래 정지의 어떤 사유가 해당이 된 셈이지, 이게 법원에서 어떤 이 횡령이 현실화가 됐다, 실행이 됐다는 어떤 판결을 수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보다 좀
더 세밀하게 논의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은 그럼 6월 17일 이후에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께서 방금 이제 좀 잠깐 짚어주신 것처럼 최근에 현 대표이사와 또 새로운 대주주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 이 해당 부분에 대한 좀 자세한 히스토리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히스토리를 지금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좀 복잡한데 네네. 사실상 이 지난해 여름으로 좀 제가 기억하고 지난해 여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멜파스의 전 대주주는 중국계입니다. 연창과계 이 유한공사가 대주주였었는데 회사 매각 과정에서 이 빙수 전문업체 밀탑이 인수를 했었고요. 네네. 이후에 이 시장의 어떤 반대 매매로 인해서 주식이 모두 장내 반대 매매로 처분이 좀 됐었습니다. 이래서 지배권을 모두 상실을 좀 했는데 어떠한 사유였는지 정확하게 좀 밝혀진 바는 없었어요. 이후에 지배권을 상실했던 이 강 전 대표이사가 최근에 유상증자, 즉 재무적 투자자를 통해서 최근 100억 원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좀 성공을 시켰는데 이 부분이 신주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서 의결권 자체가 사실상 이 정지가 된 상태예요. 주식이 발행이 된 것은 맞는데 이게 아직 재판에서 본안 소송에서 이거를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본안 판결의 어떤 결정시까지 지금 효력이 좀 정지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의결권도 없는 상태인데,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좀 밝혀진 바가 뭐냐면, 회사가 지금 강 전 대표사가 이 경영권 상실에 대한 어떤 우려감으로 이 배정 물량을 개인 투자자인 이정환 그리고 전병철 씨에게 배정을 해줬는데 이게 대주주의 어떤 이 권익보호를 위한 어떤 부분적인 특혜일 것이다라는 의혹이 좀 제기됐었고요. 자금 증자와 관련된 어떤 별건 계약이 좀 이슈가 좀 되면서 이사 추천권 그리고 위약금을 보장한 점 등의 어떤 비위가 좀 있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법원에서 인정이 된 거죠. 네. 그래서 1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의 효력은 이미 정지가 된 상태에서 최근에 이 주주총회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5월 20날은 주총 소집 허가 신청이 또 있었습니다. 정보석 씨 외 16명이 별지 목록에 대해서 임시 주총을 소집해달라. 그래서 현재 또 대표이사인 현재 경영진은 이준섭, 심대찬 외 사내이사를 좀 해임해주고 정준유 씨 이외에 사내이사를 다시금 선임해달라. 지금 주인이 지속적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현재 최대 주주가 지분이 고작 2%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주인이 없는 무주공사 안에서 각자의 주체들이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로 지금 이 혼란 속에 이 소송만 좀 야기되고 있는데 지금 1페이지부터 지금 2페이지, 3페이지 다 보면 다 경영권 관련된 이 분쟁 소송들이에요. 지금 정상적인 회사의 사업 활동을 영위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지금 이 무주공산 속에서 사실상 이 회사의 이권만 차지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이력들.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좀 우려감이 좀 큰 것을 맞고 지금 기타 이 상장 적격서 실질심사 대상에 저는 냉정하지만 포함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횡령 금액이 작더라도 이렇게 회사의 어떤 지금 이 상태, 주인이 없는 상태 그리고 너무 빈번한 소송 등은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겠냐는 뜻이죠. 자, 이렇다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개선 사항들을 확고히 해서 사실 교통정리가 좀 필요한 셈이 맞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 투자자 보호 조치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 아닌가 좀 판단해 봅니다. 네, 멜파스 일단 이렇게 주인이 좀 없는 상황에서 회사 내부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현재 누적 벌점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상장 폐지의 가능성까지도 있을까요? 네, 지금 상태를 지금 보면 최근 누적 벌점이 지금 10.5점인데 네네. 10.5점 이후에 지금 지속적인 어떤 제가 볼 때는 임총 소집의 철회 부분들 있고 이게 제가 참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이 공시 경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지저분한 이 공시 이력은 제가 근래에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사실은 지금 자 유상증자의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공시 철회 요소가 좀 있다면 불성실 공시 요건이 있다면 지금 한도는 4.5점만 남아 있어요. 4.5점을 초과하는 불성실 공시 이슈가 다시금 부각이 된다면 상장 폐지 실질심사의 사유 요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셈이죠. 횡령 배임으로 인한 사유 첫 번째, 두 번째는 공시벌점 15점, 누적벌점 초과에 따른 공시 리스크까지 좀 이 판단이 되고 있는데 4.5점에 대해서는 지금 4월 15일자 뭐 사채 원리금 미지급 발생 부분 이후에 그래도 뭐 가셔야 되는 내용들에서 지금 공시 체계도 좀 훼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우려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공시 리스크로도 부각이 되는 셈이다라고 좀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우려가 깊은 분들은 우리 투자자분들이실 것 같아요. 대표님, 대응 전략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멜파스 일단은 이 횡령 배임으로 인해서 금액이 좀 작지만 사실 금액상에 대한 어떤 상황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횡령 배임의 사실이 전 대표이사로 기인됐던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정이 될지 더 많을지에 대한 여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는 이 횡령 금액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아직 수사 결과의 어떤 이 확정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하더라도 회사의 지금 경영권 분쟁의 어떤 가시화 상태, 회사는 이 채권의 상환 능력까지 상실한 이 채무 불이행 상태까지 초래된 이런 상황에서 이 경영 혼란이 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의 어떤 상장 유지 부분에 대한 의문이 과연 있을까? 그렇다면 교통 정리 관점에서는 기업심사위원회가 좀 개입이 돼서 사실상 회사가 교통 정리를 좀 통해서 이 경영권의 안정 형태 그리고 이후에 회사의 어떤 이 정상화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좀 판단해 보는데 일단 6월 17일까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여부에 대해서 판정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야 될 것이 아닌가 예상해보고 이후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멜파스 한 번 더 공시메이트 시간에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횡령 배임의 금액이 구체화되는 상황을 좀 잘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회사의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